자, 파일 3개를 전부 다 오픈하고 보시면, 자, 하나는 사이트맵 완성이고요. 하나는 도면이고 하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 이게 이제 과제물이 됩니다. 자, 먼저 얘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공사 현사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쭉 높여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봤던 스탬프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복사하시고요. 자, 스탬프 툴로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일단 전선 같은 거는 감춰주고요. 자, 전선은 감춰주시고, 자, 그러면 전선이 좀 지워졌죠? 자, 나머지 이제 또 도장 툴로 여기를 싹 복사하셔도 좋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 도면을 불러와야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도면을 불러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면을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블렌드 모드입니다. 블렌드 모드예요. 이 블렌드 모드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노멀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디졸브가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 이런 걸 디졸브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둡게란 뜻이죠. 상위 레이어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서로 비교해서 검정색을 더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검정색을 강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다큰입니다. 그 아래 있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큰, 멀티플러, 칼라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플러는 곱하기란 뜻인데 더 검정색이 더 강해진 거 보이시나요? 칼라번, 색상을 태우다란 뜻이죠. 번입니다. 네. 어두운 쪽으로 합성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라이너 번, 다커 칼라. 자, 근데 반대로 여기 라이트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더 밝은 것을 더 강조하는 것. 라이트, 스크린 전부 다 밝은 것을 강조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오버레이는 이제 중간이 라이튼하고 멀티플러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밝은 것을 보호하고 어두운 것도 보호해서 그 중간으로 이렇게 합성하는 것을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큼은 다 오버레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디퓨즈, 이제 디퓨즈 컬러는 이제 반대 저기죠. 그 차이라고 하죠. 디퍼런스, 디퓨즈가 아니고 차이. 즉 반대 색상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색상을 보여주어라.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을 따라서 선이 이렇게 보이거나 강조되거나 혹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위에 있는 색과 아래에 있는 색이 합성이 될 때 어두운 걸 강조할 건지 아니면 밝은 걸 강조할 건지 아니면 중간 톤으로 맞출 건지 아니면 반대 톤으로 맞출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되게끔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다크는 뭐라고요? 검정색을 더 강조하는 걸 다큰이라고 합니다. 다큰, 멀티플러, 칼라번, 라이너번, 다커 칼라 이거 다 뭐예요? 검정색을 강조하는 조합이고 라이트는 반대로 하얀색을 강조하는 오버레이는 중간 톤이에요. 중간 톤을 강조하는 거고 디퓨즈는 디퍼런스는 반대색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길이 내려오는 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산책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나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산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일단 잔디가 들어가고 산책로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숲이 있고 여기는 배수로가 있네요. 여기는 배수로, 여기는 산, 여기는 산책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합성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엔 조감도가 필요하죠. 자, 조감도 소스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감도 소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감도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거죠. 나무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뭐 기존 소스, 네. 여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소스를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수종이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자, 복사를 해볼까요? 좀 큰 걸로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줄여봅시다. 적당한 사이즈로. 자, 줄이고 복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금방 이렇게 수풀이 만들어질 겁니다.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여기는 수풀. 그러면 금방 이렇게 수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도 자, 주로 잔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잔디 그림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트리, 나무, 자, 주경 샘플.
그러면 자, 여기에 조금 있네요. 자, 여기 잔디가 조금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잔디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잔디는 이 아래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잔디는 이렇게 아래로 깔아 봅시다. 크기도 줄이고요. 너무 크네요. 자, 제가 잔디를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다만 잔디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또 정리를 해야죠. 자, 브러쉬 크기 키우고 자, 이 부분인 거죠. 다시 자, 브러쉬로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닫지 툴, 본툴. 왜요? 전체적으로 밝기가 균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야 돼요. 닫지 툴로 더 어둡게. 여기는 더 어두워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어둡기가 조금 나와야 키워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밝은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리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고 어둡기가 있도록. 그리고 가까운 데는 밝고 멀리 있는 데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기를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좀 얼룩덜룩하게 해서 적당히 밝기를 좀 조절해 봅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따야 되겠죠. 일일이 따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안 되니까 러프하게 따셔도 돼요. 물론 이거를 출품하거나 혹은 인쇄하거나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따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러프하게 합시다. 이렇게 러프하게. 러프하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려질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드로퍼로 해서 색칠. 그러면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바위를 좀 놔야 됩니다. 이렇게 바위를 놔야 되는데 바위 소스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요령 있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나무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나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얘를 조금만 수정해 보도록 하죠. 자, 밑에 부분 지우고, 자, 대략 이런 느낌? 그런데 바위는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상을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리터칭을 해보자고요. 자, 리터칭을 싹 해보니까, 그리고 다치 툴로 조금 더 밝게, 그러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바위를 배치를 해봅니다. 배치해 보시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나무들을 심는 거죠. 길을 따라서 나무들을 심어 봅시다. 소스를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트리올. 네, 이런 나무들 소스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심는 수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단풍나무라든지, 자, 이런 나무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심는 수종이 되겠죠. 자, 먼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도 잔뜩 있죠. 자, 그러면 심어봅시다. 얘 말고 다른 것도 봅시다. 얘는 평면이고, 얘도 아니고, 네, 그러면 얘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얘나 얘나 여기서 좀 골라보죠.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수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암석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많이 크네요. 자, 크기를 줄여 볼까요?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줄여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멀리 있는 건 작고 가까이 있는 건 크단 말이죠.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종을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른 수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아이고 여기 아니죠. 여기죠. 자, 얘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자 크기를 줄여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조금 더 빽빽하게, 그 다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는 위치에다가 나무들을 하나씩 더 복사해 넣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레이어로. 자 사이즈를 더 줄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가 눈에 잘 띄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다시 또 하나, 다시
자,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리터칭을 해야 되는데 확대해 보면 분명 잘 보여요. 이렇게 분명 잘 보입니다. 근데 축소하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이걸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것들로 하나 더 제가 오픈을 해보죠.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과제물에서 볼까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했던 이미지죠. 자, 이미지에 보면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레벨과 커브입니다. 그 중에 레벨이요. 레벨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 그래프는 현재 이미지에 있는 명도값입니다. 밝고 어둠에 대한 값. 밝음이 좀 많고 여기 밝은 게 삐죽 있네요. 이런 부분들. 어두운 게 많네요. 어두운 부분들. 그 다음 대략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이미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하얀색을 이렇게 밀어봤더니 여기가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100% 화이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100% 화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밝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0%, 여기가 100%. 다시 볼까요? 어두운 부분을 늘렸습니다. 어두운 영역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블랙이 여기고 여기가 100% 화이트입니다.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긴 중간톤이에요. 미드톤입니다. 미드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전체가 금방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풋 레벨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100% 화이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래서 조절해도 아무리 조절해도 100% 화이트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100% 검정색의 위치입니다. 이게 100%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의미냐면 스포이드는 무슨 의미냐면 자, 확대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 그림 말고 다른 걸로 불러와 보죠. 제가 이렇게 인물을 불러왔습니다. 자, 내가 지정한 이 색상이 100% 화이트가 됩니다. 내가 지정한 이 색상이 100% 블랙이 됩니다. 밝고 어두움에 대한 거를 조절하는 겁니다. 하얀색 스포이드는 내가 지정한 부분을 밝게 해줍니다. 검정색 스포이드는 어둡게 해줍니다. 얘는 미드톤이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밝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레벨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오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캔슬 키가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이렇게 오토 누르면 자동으로 란 뜻이 됩니다. 이 범위가 평균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건 이 정도 사이즈인데 흐릿하니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레벨을 씁니다.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의 레벨.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그러면 자, 검정색의 영역을 늘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정원. 그 다음 여기는 집. 이렇게 되네요. 경계, 집, 정원. 이걸 색칠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소스가 또 준비되어 있죠. 자, 포토샵. 자, 조금 더 소스에 보면, 자, 바로 여기 나무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사, 네, 여기 보이시죠? 역시 나무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배경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배경부터. 다시 볼까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깔아야 돼요? 잔디를 깔아야 돼요. 자, 잔디 이미지를 불러와 보죠.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역시 줄이고,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이때 복사를 한번 해보죠. 컨트롤 T, 자, 레이어 2개 합치겠습니다. 머지 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꾸고, 아까 봤던 다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겠군요. 조금 더 강조된 상태로 이미지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 잔디는 훨씬 더 작으니까 더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디파인 패턴, 그 다음 필.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잔디가 다 들어가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자, 마큐 툴로 일단 첫 번째 여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군요. 자, 보시면은요. 아이고, 얘가 저기가 같이 들어갔구나. 다시요. 잔디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얘를 끄고 해야 되는 거죠. 디파인 패턴. 다시 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뭐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좋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선택을 해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마크 툴이죠. 영역 지정하기. 그 다음 레이어 마스크 넣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쏘 툴로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잔디를 다 깔아 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디를 깔아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잔디인데 우리가 패턴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이만한 영역들이 계속 보이죠.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톨트를 주고 조금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필터가 많이 있어요. 이 필터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우시안 블루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흐리게 하기가 블루어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우시안 블루어입니다. 이렇게요. 뿌옇게 점점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값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러면 쉽게 잔디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건물이 있네요. 자, 일단 건물은 색칠을 하나 하죠. 자, 레이어. 그 다음 라쏘 툴로 따겠습니다. 그 다음 하얀색을 칠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파시티를 조절해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색칠을 해볼까요? 대략 이 정도네요. 네,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자, 집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집은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잔디라든지 돌이라든지 얘네들을 이제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바위라든지 수목을 가져다가 조경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서 본 거니까 하늘에서 본 수목을 수종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요. 확대해서 자, 크기를 조절하기 전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룹 지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목, 뭐 다른 것, 뭐 조그만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자, 복사하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자, 이번엔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역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그 다음 컨트롤 T. 자, 그 다음 복제. 크기를 그냥 그때그때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역시 전체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되게 밋밋하잖아요. 왜 밋밋하자면 그림자가 없거든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밋밋한 겁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선택하고 그림자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자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별로 안 이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FX라는 게 있습니다. FX가 스페셜 이펙트의 약자입니다. 레이어에다가 스페셜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스페셜 이펙트인데 이 중에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가 있고 네, 여기 드롭 섀도우.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태양의 방향입니다. 태양의 방향, 농도. 얼마나 진한지. 그 다음 디스턴스, 떨어진 거리. 그 다음 스프레이. 그 다음 사이즈. 자,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더 나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여기도 선택하고 스페셜 이펙트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를 더 작게 주고. 자, 그러면
자, 어떤가요? 멀리서 보더라도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모습이 들어가니까 한결 더 보기 좋아진단 말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얘를 전부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